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에서 GRE 매스를 담당하고 있는 민혜원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학생들이 퀀트 섹션에서 많이 실수하고 그리고 또 꾸준히 출제가 되어오고 있는 핵심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은 따로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저와 함께 유형 분석 및 핵심 패턴을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치사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해석하는데 어려워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책자에 수록된 문제들을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전치사 to를 가지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 to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to라는 것은 어디로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떤 레벨로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4,800명의 레지던스가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만큼의 인원이 누구랍니까? 네, 컬리지 스튜던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number of college student,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reduce to 3분의 1 여기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자, reduce to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얼마만큼으로 감소하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4,800명이라는 인원에서 여기에서 컬리지 스튜던트의 비율이 4분의 1이니까 1,200명 이라는 컬리지 스튜던트 인원이 3분의 1로 다시 3분의 1을 정리를 해주시면 400명이라는 인원으로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200명에서 3분의 1로 감소가 됐으니까 나머지 800명은 여기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간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보시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는 What portion of the total remaining residents are college student? 즉 남아있는 레지던스 중에서 컬리지 스튜던트가 몇 분의 몇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전체 4,800명에서 800명이란 인원이 나가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원 전체 몇 명? 4,000명에서 컬리지 스튜던트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400명 남아있죠. 그래서 4,000분의 400 다시 10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답 A번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저희가 앞에 1번에서는 reduce to 얼마만큼으로 감소가 됐다라고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이 2번에서는 우리가 lowered by 해서 얼마만큼이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그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by가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양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ter level이라고 해서 수위가 어디 있는 수위입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 풀에 있는 수위가 있어요. 근데 그 수영장이 60피트 그리고 25피트 그리고 25피트의 규격을 갖추고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 60피트, 25피트, 25피트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게 순서대로 랭스, 위트, 하이트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영장의 규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의 수위가 얼마만큼이 lowered, 낮춰졌냐면 6인치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피트인데 지금 수위는 인치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단위 변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약간 정리해봤거든요. 여기 있어요. 1피트가 몇 인치라고요? 12인치. 요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지금 6인치만큼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How many gallons of water must be removed? 얼마만큼을 퍼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걸 또 갤론으로 표현해 달라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로 60피트, 그 다음에 세로 25피트,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만큼이라고요? 6인치인데 우리가 그거를 단위 변환을 해줘서 0.5피트만큼의 물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곱해주시면 다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퍼내야 될 물의 부피가 나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갤론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을 퍼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봤더니 그쵸? 1 큐빅 피트가 7.5 갤론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 큐빅 피트를 그냥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피트의 세제곱이 어떻게 된다? 7.5 갤론으로 그쵸?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5625 갤론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by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만큼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가볼게요. 네, 3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장의 what fraction of 요 구조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잡아드리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what fraction of가 나오면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사가 뭐가 되냐면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모가 어디까지가 기준이 분모냐면 그 다음번 나오는 동사 앞까지가 분모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what fraction of 분모가 나와줘요. 그 명사가 분모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 동사까지. 그리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뒤는 뭐가 됩니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 편하겠죠. what fraction of 분모, 동사, 분자.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 해석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지금 40% are third year stud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컬리지 스튜던트 중에서 40%는 3학년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3학년인 학생들은 40%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3학년이 아닌 학생들은 몇 %가 되냐면 그 외 나머지 60%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70%는 2학년이 아니래요. 좋아. 그러면은 2학년이 아닌 사람들은 70%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2학년인 사람들은 몇 %가 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3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가 딱 끝나요. 그러면서 나한테 딱 던져주는 게 뭐냐면 what fraction of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그 구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of 다음에 나오는 그 명사가 뭐라고요? 바로 분모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어디까지? 그 다음번 나오는 본동사 앞까지. 자, 본동사 어디 있습니까? 딱 봤더니 짠, 여기 본동사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분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Those student, 어떤 student입니까? Who are not third year student. 3학년이 아닌 학생들 중에서 자, 3학년이 아닌 학생들 몇 %라고 제가 잡았었어요? 60%.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중에서 are, 그죠? 본동사 끊어주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분자가 나와야 돼요. second year student, 2학년인 학생들이 몇 %, 몇 분의 몇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2학년인 학생들 30% 그대로 분자 자리에 오고 있네요. 자,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라고 여러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문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what fraction of가 나오면 그 다음번에 어디까지가 동사인지, 그죠? 어디에 동사가 나온지를 확인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책자에 실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편안하게 재밌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에서는 지금 키포인트가 뭐냐면 증가율 패턴 이해. 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퍼센트 증가가 됐다, 뭐 퍼센트가 감소가 됐다, 그럼 많이 어려워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ncreasing the original price of a certain item by 25%까지 끊어주시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프라이스를 미지수 X라고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이 X가 어떻게 됐어요? 25% 증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을 X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가 어떻게 된답니까? 25% 증가. 다시 말해서 이 X의 25%가 기존에 썼던 원금 X에 더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1.25X로 정리가 바로 되겠죠. 그러니까 25% 증가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and then 그리고 나서 다시 그 new price를 25% 증가를 시켜주는 거야. 자, 봤더니 그러면 이거를 다시 25% 증가를 시켜준다라는 얘기는 1.25X에다가 다시 한번 1.25만큼 증가를 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1.5625X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은 equivalent, 같습니다. 누구랑 같아요? 오리지널 프라이스를 by what percent, 몇 %로 증가시킨 것과 동일합니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X라는 오리지널 프라이스에서 1.5625X까지 될 때 몇 % 증가가 됐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원금 X를 빼주시면 간단하게 증가율이 바로 나오죠. 정답 56.25% 이 에코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퍼센트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봤던 문제였고요. 저희가 다시 지우고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한 문제가 바로 뒷문제 바로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냉장고 가격이 그쵸? 여기서는 또 감소가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냉장고의 가격이 decrease by 20% 그리고 나서 and then이라는 표현 또 나오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표현 그대로죠. 한 번 감소가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감소가 또 되고 있어요. 자, 20% 감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5%로 감소가 또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이 냉장고 가격을 모르니까 미지수 X라고 잡아놓고요. 그럼 이 X가 20%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0.8X가 됐다라는 얘기죠. X에서 20%를 제외한 그 외 나머지 80%만 우리가 청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0.8X에서 다시 한 번 더 25%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0.8X에 우리가 얼마만큼만 차지하겠다? 0.75만큼만 우리가 청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0.6X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by what percent must the price increase? 자, 어떤 표현이 보이고 있어요? 퍼센트 increase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자, 몇 퍼센트 증가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reach the original price. 원래 본 가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퍼센트가 증가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0.6x로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가격은 x였어요. 그럼 많은 학생들 뭐 생각하냐면 0.4x만큼이 더해져야 되는 거는 맞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 0.4x가 도대체 x에서의 0.4x인지 아니면 0.6x의 0.4x인지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퍼센트 증가는 항상 작은 값에서로부터 증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0.6x에서 얼마만큼이 증가가 돼야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되겠느냐 이거니까 0.6x에서 0.4x만큼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66하고도 3333 다시 말해서 66하고도 3분의 2%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퍼센트 증가였기 때문에 항상 어느 가격에서로부터 증가가 된다? 작은 값에서로부터 증가가 된다. 요거 잊지 않으시면요. 약간 해석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풀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66하고도 3분의 2% 정답 D 대비 찍고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네, 3번은 일단 용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quotient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이라는 표현이고요. remainder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나머지를 뜻합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itive integer x라는 것이 있는데 그 x가 그죠 divided by 11, 11로 나눠졌더니 quotient라고 해서 몫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몫이 y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remainder 나머지 값이 이제 4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x가 11에 의해서 나눠진대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기 우리 잘 하니까 해볼게요. 그러면은 몫이 y가 되고 11y를 빼줬을 때 어떻게 된답니까? remainder가 4로 정리가 되죠. 자, 이어서 EX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8에 의해서 나눠졌더니 quotient 몫은 3Y가 되고 그 다음에 리메인더는 2가 돼요. 자, 거기까지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보면 이 X라는 것이 그쵸 8로 나눠졌을 때 quotient가 3Y가 되고 8, 3, 24Y를 빼줬을 때 리메인더가 2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대뜸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있잖아 13Y 빼기 X는 뭘까? 라는 걸 탁 던져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뭘 실수를 많이 하냐면 왠지 x도 있고 2x도 있으니까 x로 정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죠? 식을 막 되게 복잡하게 하는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y와 x에 대해서 궁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3y에서 x를 뺐을 때의 값이 궁금한 거지 x가 얼마냐 y가 얼마냐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y도 미지수고 x도 미지수예요. 결국에는 연립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여러분들 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게 풀지 말고 조금 더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x에서 11y를 빼주면 4로 나온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식에서는 2x에서 24y를 빼주면은 2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연립식이니까 전체를 저는 빼줄게요.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빼 정리가 되니까 13y 그리고 4에서 1을 뺐더니 2로 정리가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네, 이게 결국 뭐예요? 결국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뭐가 됩니까? 정답 2 하고 네, D 대입이 찍어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섣불리 뭔가 식으로 전개하지 말고 도대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고 갑자기 얘가 왜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주셔서 연립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 부분이에요. 뭐 확률 경우의 수나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경우의 수이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하셔야 될 포인트들도 제가 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죠. 일단 읽기 전에 일단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냐면은 without replacement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without replacement라는 건요 비복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뽑았을 때 다시 넣지 않아요.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복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복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as many or as few라고 했다라는 것은 다중 선택도 가능할 수가 있으며 또는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비선택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customizing a burger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three types of meat, 고기는 3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ven condiment, 여기서 condiment라는 거는 뭐 식자재를 뜻합니다. 그냥 뭐 토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7개 컨디멘트가 있어요. 이러한 7개 컨디멘트가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있어요. 버거는 반드시 include meat, 고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may include as many or as few condiments라고 했어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다중 선택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아예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네, 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 몇 개의 different한 burgers가 나타낼 수가 있느냐,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 많은 학생들이 몇 번을 생각을 하셨냐면 보통 비보이를 많이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트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토핑 같은 경우에는 7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7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다중 선택도 되지만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토핑이 가지고 있는 그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토핑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 자, 무슨 얘기냐면 직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토마토 넣으시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네, 넣어주세요. 또는 넣지 말아주세요. 치즈 뿌리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네, 넣어주세요. 또는 넣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Yes or no. 넣는다 또는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7번의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이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고기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 하나니까 그쵸?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핑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최대 2개잖아요. 그렇게 7번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씩 몇 번? 7번을 동시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7번 더 하지 않고 뭐 한다? 7번 곱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 곱하기 2의 치승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네, 이 에코 찍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어서 그 경우의 수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확률까지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줬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 어디 있어요? given that 이라는 표현 여기 쫙 보이시죠? 네, 예쁘게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given that은 무엇이라고요? 조건부 확률. 무슨 뜻? 대절 이하를 고려했을 때, 대절 이하를 생각을 했을 때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given 대절이 나오면 무조건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동사 시제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you drew라는 부분이 바로 동사의 시제 부분. 그렇죠? 과거 시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뽑았다라는 거죠. 자, 그거 명심하면서 문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두 개의 마블을 꺼낼 거예요. 어떻게 해요? Without replacement. 앞에서 봤던 표현 그대로 적힌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보관 상태에서 하나를 뽑고 그리고 나서 다시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를 더 뽑는다라는 얘기죠. 네, 그랬을 때 8개의 빨강과 6개의 파랑이 있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뭐? 확률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률이에요? 파란색 구슬을 몇 번째 뽑아야 돼요? 2번째 뽑힘에 뽑게 될 확률이에요. 어떠한 경우를 고려했을 때 기분 대절한 것을 고려했을 때 given that you drew a red marble on the first draw. 첫 번째 뽑힘에 빨강색을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근데 이미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이미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눈앞에 빨간색이라는 구슬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구슬을 뽑게 되는 확률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않으셔도 되죠. 보통 구해서 많이 틀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분 대절을 보시면 뭘 생각해 달라고요? 동사 시제. 그럼 풀어볼까요? 그럼 이미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전체 몇 개 남아있어요? 13개라는 구슬 개수 남아있고요. 그 중에 파란색 몇 개 있어요? 6개. 그쵸? 즉 13분의 6의 확률 우리는 두 번째 뽑힘에 그쵸? 파란색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D, A, B 찍고 넘어가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뭘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분 대절을 봐주시면 뭐? 네, 바로 동사 시제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GRE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분들은 약간 이게 뭐지? 약간 낯설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유형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그 유명한 대소 비교 문제예요. 말 그대로 대소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상이 두 개가 나와요. 대상 A와 대상 B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항상 큰 것을 잡아줘야 돼요.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A는 A가 항상 크다. B는 B가 항상 크다. C는 두 개의 대상이 같다. D는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A, B, C, D로 정리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들도 다 비교할 수 없다에 들어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같거나 클 때도 있겠죠. 또는 B가 같거나 클 때도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분류가 되냐면 D 대비 비교할 수 없다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하고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X, Y, N, Z가 무엇이랍니까? Consecutive even integer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Consecutive even integer 용어 정리할게요. 연속하는 정수인데 하필이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짝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속하는 정수 짝수예요. 그러니까 뭐 짝수의 정수 이렇게 표현해줘도 나쁘진 않고요. 네, 그랬을 때 대상 A에서는 X랑 Y랑 곱한 것과 대상 B에서는 Z와 Y를 곱한 거를 지금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X, Y, Z가 점차적으로 그죠 커진다라고 봤을 때 2, 4, 6 연속하는 짝수 보이시나요? 네, 이걸 각각 우리가 X, Y, Z라고 봤을 때 X랑 Y랑 곱한 즉 2 곱하기 4는 8로 정리가 되고요. Y와 Z를 곱한 4, 6에 24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당연히 Y와 Z를 곱한 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아, B가 항상 커요 라고 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많이 치시는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의 킬러는 even integer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even integer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킬러냐면 바로 짝수에 0이 들어간다라는 포인트. 요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0도 짝수예요. 짝수의 정의가 뭐냐면 2로 나눠지면 다 짝수거든요. 그래서 0도 짝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항상 even 문제가 나오면 보통 0을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쳐요. 그래서 even integer 문제가 나왔다. 그럼 누가 킬러라고요? 0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0을 가운데 끼고 연속하는 짝수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z를 2라고 했을 때는 이거 두 개 곱하면 0, 요거 두 개 곱하면 0. 그래서 어때요? 어떨 때는 두 개가 같을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은 얘네가 x, y, z가 양수다, 음수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싹 다 음수여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래도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쪽 곱한 게 더 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가 더 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기가 크고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D 데이빗 바로 찍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이 문제 정리할게요. 자, even integer라는 문제가 나오면 누가 킬러라고요? 0이 킬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어서 대수비교 문제인 거 보이시죠? 저희가 아까 배웠던 그 패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 문제를 딱 보면 약간 뭐가 궁금해서 이 문제를 물어본 거지? 라고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것이 미지수로 등장을 했는데 A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A가 음인지 A가 양인지 A가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전혀 디파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A가 될 수 있는 부호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요, 여러분 문제를 딱 봤더니 A의 제곱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는 A의 세제곱이 올라가 있거든요. 자, 음일 때는요, 제곱일 때는 양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음일 때 홀수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 자체가 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부호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음이다 라고 하게 될 때는 여기가 음으로 나오니까 이쪽에 더 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자체가 양이다 라고 하게 될 때는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뭐예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A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D 대비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항상 이렇게 나면 뭐를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미지수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수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다 생각하셔야 돼요. 음일 때, 양일 때, 유리수일 때, 정수일 때 되셨나요? 네, 요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용어 정리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팩터라는 거는 약수예요. 그리고 프로덕트라는 건 곱이고요. 그 다음에 인클루시브라는 거는 범위를 포함인데 무슨 뜻이냐면 양쪽에 범위가 나오는데 그 양쪽 범위를 다 포함해서라는 뜻입니다. 네,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greatest integer k,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뭐냐면 5의 k승이요, 팩터, 약수라고 이제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약수래요. 누구의 약수냐면 1부터 24까지 포함을 했을 때의 곱의 약수가 5의 k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약수라는 건요, 뭐냐면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5의 k승에 의해서 이 덩어리째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5의 k승이 인수기 때문에 덩어리가 5의 k승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약간 무식하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1부터 24까지 곱했을 때 거기까지입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쭈쭈쭈쭈 어디까지? 22 곱하기 23 곱하기 24까지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냐면 5의 k승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k의 가장 큰 수. 다시 말해서 분자 자리에 5의 배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줬을 때 그것만큼 5의 k승에 의해서 나눠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위에 분자 자리 5의 배수가 누가 있어요? 5도 있고요. 10도 있고요. 15도 있고요. 20도 있겠죠. 그만 가야죠. 24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몇 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무슨 얘기예요? 5의 4승일 때, 4가 됐을 때에 가장 크게끔 그쵸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네, D 대비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용어예요. 팩터라는 용어를 아는가?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아는가? 인클루시브의 의미를 아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약수라는 의미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15번입니다. 이 문제는 평균 관련된 문제인데요. 항상 꾸준하게 이 평균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평균 쪽이 약간 어려우셨다면 지금 바로 집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평균 공식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산술 평균을 뜻해요. 네, 산술 평균은 우리가 arithmetic mean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식 정리가 되냐면 전체의 합을 누구로 나눠줘야 됩니까? 개체수만큼 나눠줬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average라는 산술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에 대한 평균이냐면은 group of X student, 즉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X가 되겠죠? 네, 그랬을 때 걔네들에 대한 평균이 76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Y명에 대한 평균이 90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건 잠깐 지우고 즉 토탈이 얼만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x라는 인원으로 나눠줬더니 그게 76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고 토탈이 얼만지 여기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y명으로 나눠줬을 때 그 평균이 90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합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x의 합은 얼마가 돼요? 76x가 되겠고요. 이 y명에 대한 합은 얼마가 됩니까? 90y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반이 어떻게 되냐면 are combined, 합쳐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균이 나왔던 게 85인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 평균이 다시 한번 85로 나와준 거니까 거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토탈을 다 더했을 때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76x 더하기 90y를 누구로 나눠줘야 돼요? 전체 합했던 인원수 x 플러스 y로 나눠줬더니 그게 85로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x과 y 값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y분의 x는 도대체 얼마로 나오니?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y분의 x는 네, 얼마로 나옵니까? 9분의 5로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비보이 찍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뭘 지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되냐면은 일단 이 평균 공식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를 인원수만큼 나눠줬을 때 나오는 것이 평균이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초반에는 핵심 포인트 문제라고 해서 전치사 즉 to, by, of를 가지고 이제 내는 문제들의 포인트를 제가 좀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많은 유형들을 저희가 접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용어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퀀트라는 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 그리고 또 많은 유형들 익히시기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많은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 학원의 민혜원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